24번 문제예요. 연습 문제 4에 수직인 곳에서, 수직 위인 곳에서 공의 속력이 제로가 된데, 그렇다면 초기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네요. 그럼 얘를 V0라고 봅시다. 그리고 최저점,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초기 위치와 높이가 같은 곳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얼마냐, 그리고 공의 질량이 2배로 증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4번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질량과 요 L입니다. 그럼 한번 구해보자고요. 초기 속력을 V0라고 보고 선생님이 기준 위치,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기준 위치를 여기로 볼게요. 최초 위치. 얘를 기준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만약에 뭐만 작용한다면, 중력만 작용했다면, 초기 속력이 없고 중력만 작용했다면 얘는 여기까지밖에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어디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그때의 속력은 0이 되게. 그렇다면 여기에는 역학 에너지는 뭐만 살아남겠어요? 역학 에너지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초기 속력 V0를 한번 놔보자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뭐 속력도 V0일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럼 한번 보자고요. 먼저 A번입니다. 수직인 곳에서, 위인 곳에서의 공의 속력이 0이 됐을 때 역학 에너지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E는 그렇죠? mgl이 되겠죠. mgl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초기 역학 에너지는 2분의 mv0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그때의 기준 위치에 있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v0는 루트 2gl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루트에 2 곱하기 9.8에 곱하기 L은 0.49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구해볼까요? 속력을. 그러면 루트에 19.6 곱하기 0.49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초기 속력은 3.12 m/s가 되도록 어떤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B, 최저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래요. 최저점에서는 우리가 초기 역학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2가 초기 역학 에너지가 결국 mgl이죠. mgl인데 우리가 어디입니까? 최저점에서요. 최저점에서의 속력을 V라고 놔볼까요? V라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저점에서는 이때 역학 에너지는 마이너스 mgl이 되겠다. 그죠? mgl 플러스 2분의 mv의 제곱 있을 때 v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 뭐가 없어지죠? m이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v의 제곱은 2를 곱하고 넘어가니까 2제곱4gl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v는 2 루트 gl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결국에 2 루트에 9.8 곱하기 0.49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속력은 뭐가 될까요? 한번 봅시다. 2 곱하기 요걸 바꾸면 되겠네. 9.8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2니까 4.42가 되겠네요. 4.42 m/s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C는 초기 위치하고 같게 된다면 당연히 그때의 속도는 V0랑 같겠지 뭐. 그죠? 그때의 속도는 뭡니까? V0가 뭐 나왔어? 3.12 m/s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의 질량이 변화한다고 해서 요것의 답은 달라질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딱 문제 풀 때도 지금 질량은 다 상쇄됐기 때문에 D라고 보면 공의 질량과 무관하게 속도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히 말하면 속력이죠. 속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대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시속 130km/h, 시속 130km로 그냥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속 운동으로 경사면 15도의 마찰 없는
경사면으로 이제 진입을 했대요. 질량 주어졌어요. 트럭이 멈추기 위해서는 경사면의 길이를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질량이 감소했을 경우에 L은 어떠냐. 그리고 트럭의 초기 속력이 감소하면 또 L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위치를 여기로 넣으면 되겠죠. 여기를 기준 위치로 한번 이렇게 잡아보자고. 얘를 기준, 여기서 기준이라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이에요. 기준 0이라고 보고, 이게 H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요 높이에서 요 트럭이 정확히 0이라고 볼게요. 그죠? 그때 V를 0m/s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기 속력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130분의 10의 세제곱 곱하기 3600초니까 이렇게 되겠다. m/s 이렇게 되겠죠. 초기 속력이. 그러면 역학 에너지, 초기 역학 에너지, 요 빗면 최초 위치에서의 역학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mv0의 제곱일 거고, 그리고 얘가 최대로 이 빗면을 따라 최대로 높이 올라갔을 때 역학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약분해서 해주면 2g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결국에 19.6분의 얘는 뭐가 됩니까? 36분의 1300인가요? 이게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게 높이가 된다는 거네. 그럼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1300 나누기 36 얘를 제곱해주고 나누기 19.6 대략적으로 뭐 20으로 나눠준다는 거네. 그러면 높이는 미안합니다. 어딨어요? 높이 어딨죠? 이건가요? 높이는 66.53m 나온다는 거예요. 66.53m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A 하는 거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빗면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 H가 L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L을 구하는 거니까 L은 사인 세타분의 H네요. 세타가 얼마야? 13도인가? 15도? 15도분의 66.53 이렇게 되겠네. 그럼 빗면의 길이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66.53 나누기 사인 15도예요. 사인 15도. 도로 바꿔야죠. 15도 이렇게 해주면 257.06m가 되겠죠. 최소한 요거보다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질량이 감소하면 L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질량하고는 무관해요. 저 질량하고는 무관하다. 같이 불변이겠다. 질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 C는 상식적으로 초기 속력이 감소하면 덜 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초기 속력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L도 감소하겠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예, 이상으로 15번 풀이 마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용수철 상수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로부터 높이가 지금, 그러니까 용수철의 이제 평형 상태죠. 거기서부터 높이가 H0인 곳에서 질량이 700g인 토막을 정지 상태에서 이제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다가 용수철에 정확히 붙어서 19cm 압축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탄성 에너지가 생기겠다.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A는 토막이 용수철에 한 일, B는 용수철에 토막이 한 일, 그리고 C는 그 H0의 값, 그리고 토막을 용수철 위에서 이번에 그 H0의 2배에서 놓아준다고 했을 때는 용수철은 과연 얼마만큼 압축이 될 거냐라는 문제예요. 한번 조건을 보면 일단 뭐 용수철 상수는 뭐 주어졌고요. 그리고 질량이 0.7kg이죠. 그리고 압축 거리는 얼마입니까? 0.19m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 지금 얘가 여기를
이렇게 높이를 이쪽을 양수라고 보면은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볼게요. 여기서 이 기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지 뭐. 기준. 그러니까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아니면 줄어들지도 않는 곳. 그리고 요거는 그 기준점인 동시에 선생님은 또 뭐라고 넣을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넣을게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인 동시에 용수철의 정지 상태에 있는 기준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높이가 여기가 H0일 거고 여긴 0일 거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압축이 됐냐면 마이너스 0.19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A입니다. 토막이 용수철의 한 일이에요.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가 기준이니까 여기를 이제 기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A입니다. 먼저 토막이 용수철의 한 일을 그냥 WF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어디에서부터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0.19까지 토막이 용수철에 일을 해줬다면 아래 방향으로 일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힘은 계속 변했겠죠. 뭐에 대해 비례해서? 거리에, 그러니까 그 용수철의 거리에 비례해서. 그러면은 K, X, d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 2분의 K의 X의 제곱이니까 K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쓰겠습니다. 2분의 450N이에요. 2분의 450 곱하기 0.19의 제곱이겠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다 지울게요. 먼저 다 지우면 먼저 450을 곱하기 0.19 곱하기 0.19 얘를 나누기 2로 해줬으니까 8.12줄이에요. 그죠? 이 말이 뭔 말이냐? 당연히 그 토막이 용수철을 밀어내면서 용수철에 일을 해주니까 그 용수철의 저장이 되겠죠. 그죠? 용수철에 그만큼 저장이 될 거예요.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반대로 용수철이 토막에 한 일이에요. W 얘를 2라고 보면 말 그대로 0에서부터 마이너스 0.19까지 이때는 힘이 어느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왜냐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토막이 용수철을 아래로 밀면 용수철은 당연히 토막을 위로 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K,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8.12줄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해준 힘은 위쪽으로 토막의 위쪽으로 힘을 작용하는데 용수철은 아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를 깎아먹겠죠. 그죠? 에너지를.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C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C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C는 H0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H0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당연히 mg H0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에서의 역학 에너지? 마이너스 0.19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 포텐셜 에너지보다 0.19 작으니까 마이너스 0.19 mg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 탄성 에너지가 되겠죠. 탄성 에너지는 얼마예요? 8.12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8.1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개가 뭐야 됩니까? 같아야겠죠. 따라서 구해보자 하는 거는 높이 H0는 뭐가 됩니까? 8.12 빼기 0.19의 질량이 얼마야? 0.7 9.8 그리고 얘를 mg로 나눠야 되니까 0.7 곱하기 9.8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8.12 빼기 0.19 곱하기 0.7 곱하기 9.8를 뭐로 나눠줍니까? 가로해서 0.7 곱하기 9.8 나눠주니까 대략적으로 0.99 미안합니다. 0.99m네요.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1m라고 봐도 되겠죠. 1m라고 보겠습니다. 1m라고 그렇게 놓고 풀게요. 이번에 D가 돼요. 이번에 D를 한번 풀 건데, 그러면은 2배에서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에 얘가 뭐냐면, 얘를 기준 위치라고 볼게요. 그리고 높이를 얼만큼 2h0를 했으니까 2m에서 놓았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기준이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바로 y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y만큼 0을 기준으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 y를 구하면 돼요. y를 그냥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y 이렇게 놓을까요? 그 다음에 단 조건은 최대 압축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 y는 0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러면 봅시다. 요때 포텐셜 에너지 이 위치에서의 2m 맞죠? 2m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mg, 그러니까 EMG가 되겠죠. EMG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y에서의 포텐셜, 역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mg y 플러스 그때는 운동 에너지는 0이지만 탄성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k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개가 뭐합니까? 같겠죠. 그죠?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최대 압축거리가 y이기 때문에 y는 양수라는 조건이겠네요. 그럼 한번 풀어보자고. 얘가 결국엔 2차 방정식을 풀어야겠다. 그지? 이게 뭐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네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얘는 k분의 2로 y제곱으로 k분의 2로 한번 묶어볼까요? 좌변을. 얘를 k분의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y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2mg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반의 제곱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줘 봅시다. 중괄호로 묶고 반의 제곱이니까 k분의 mg의 제곱을 더해주고 k분의 mg의 제곱을 나눠준 거예요. 요게 뭐가 됩니까? 2mg가 되잖아. 2분의 k로 묶어야죠. 2분의 k. 미안합니다. 2분의 k로 묶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양변을 k분의 2로 곱해주고 완전 제곱식을 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y 마이너스 k분의 mg의 제곱은 우변은 어떻게 돼요? k분의 4mg에 얘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 마이너스 k분의 mg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k분의 mg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k분의 mg로 묶어주면 뭡니까? 4 빼기 k분의 mg가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4 빼기 k분의 mg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따라서 y는 뭐가 됩니까? k분의 mg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k분의 mg 4 빼기 k분의 mg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양수니까 아마도 플러스만 되겠네. 그지? 그럼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지금 k분의 mg를 구하는 게 우선이겠네. 그러면 m이 얼마였어 아까? 0.7 곱하기 9.8을 뭘로 나눕니까? 지금 얘가 450인가요? 450으로 나눠주면 0.02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 루트 안에를 해주면 0.02 곱하기 잠깐만요. 0.02 곱하기 4 빼기
0.02 요거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네. 0.06이죠. 얘를 루트로 씌워주잖아요. 루트 얘를 이렇게 씌워주면 0.25 이렇게 되겠네. 그죠? 따라서 얘는 0.02 플러스 마이너스 0.25니까 우리가 지금 y는 양수여야 되잖아. 즉 최대 압축거리는 0.02 뭡니까? 더하기 0.25여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더하기 0.02니까 0.45가 되겠네. 0.25 더하기 0.0이니까 0. 대략적으로 0.26m 요 정도 압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요.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